오늘은 조선 초기 가장 비극적인 외척 제거 사건 중 하나인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사는 늘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두 형제의 삶은 그들이 패자였기에 오히려 더 깊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특히 이들의 이야기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왕의 처남이면서도 그런 최후를 맞이했을까라는 의문이 남죠. 왕의 처남이었지만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이들의 이야기 속에는 조선 초기 권력 구조의 변화와 왕권 강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들의 흥망성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무구와 민무질이 태어난 집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할아버지는 고려 말의 유력 가문 출신인 민변이었고 아버지는 민제였습니다. 민제는 1339년에 태어나 1408년까지 살았는데 그는 여흥 민씨 가문을 고려 말 최고의 세족 중 하나로 만든 인물이었죠. 당시 여흥 민씨는 고려 말부터 이어져 온 명문가였고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했습니다. 민무구는 이런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민무질은 그의 동생이었죠. 두 형제는 어릴 때부터 무예에 뛰어났다고 하는데 이는 후일 그들이 군사권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들에게는 운명적인 행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누이가 이방원의 부인이 된 것입니다. 이방원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었지만 뛰어난 능력과 카리스마로 형제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죠. 특히 이방원은 과거에 급제할 정도로 똑똑했지만 무예에도 능했는데 이는 무예에 뛰어났던 처남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1398년 역사에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당시 조선의 실권자였던 정도전이 이방원을 견제하기 위해 그의 형인 방간을 내세워 왕위 계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이방원이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이를 알게 된 이방원은 처남인 민무구, 민무질 형제와 함께 정도전 제거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민무구와 민무질은 이미 상당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었고 이는 반란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과감한 쿠데타를 감행해 정도전 일파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고 이것이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 공으로 민무구는 정사공신 1등으로 민무질은 2등으로 책록되어 여강군과 여성군에 각각 봉해졌습니다. 이때부터 민씨 형제는 조선의 실세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2년 뒤인 1400년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방간이 주도하는 세력이 이방원을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방간은 정도전이 자신을 내세워 왕위 계승을 준비했던 인물로 여전히 왕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민무구와 민무질은 다시 한번 이방원의 편에서 싸워 승리를 이끌어냈고 이것이 제2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 공으로 두 형제는 좌명공신에도 올랐고 이제 조선에서 손꼽히는 권세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하면서 민씨 형제의 권력은 절정에 달하게 된 것이죠. 민무질은 좌군총재, 우군도총재를 역임하며 군사권을 장악했고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오는 등 외교 분야에서도 활약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조선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사신으로 선발됐다는 것은 그만큼 신임이 두텁다는 것을 의미했죠. 1403년에는 예문관 총재로서 금속활자를 주조하는 대규모 국가 사업을 진두지휘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문화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문물을 정비하고 문화적 정통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민무구 역시 승추부 참지사 등 핵심 요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승추부는 국왕의 의전과 군사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을 의미했죠. 하지만 1407년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칩니다. 영의정부사 이화가 이들 형제를 탄핵한 것입니다. 이화는 민무구 형제가 어린 세자를 앞세워 실권을 장악하려 했다고 고발했습니다. 당시 세자였던 양녕대군은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섭정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권력을 쥐게 될 상황이었죠. 특히 1406년 태종이 세자에게 선의하려다가 철회했을 때 이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세자를 제외한 다른 왕자들은 제거해도 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었죠. 이는 왕실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고 태종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는데요. 태종은 점차 이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외척은 싹이 트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실 태종은 자신의 경험상 강력한 외척의 존재가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1408년 이들의 아버지이자 태종의 장인인 민제가 세상을 떠나자 상황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민제는 그나마 두 형제를 보호해주는 마지막 방패막이 같은 존재였는데 그마저 사라진 것이죠. 태종은 민무구와 민무질의 죄목을 10가지나 열거하며 이들을 몰아세웠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1402년 태종이 병을 앓을 때 9살짜리 세자를 이용해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는 것, 태종의 선의를 받았다는 것, 다른 왕자들을 제거하려 했다는 것 등이었죠. 게다가 수백 명의 양인을 강제로 노비로 만들었다는 등 권력 남용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민씨 형제의 재산이 커지면서 토지와 노비를 둘러싼 분쟁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은 셈이 되었죠. 이 과정에서 민씨 형제와 친분이 있던 많은 대신들도 연루되어 화를 입었습니다. 조, 김첨, 허응, 박돈지 등 당대 내로라 하는 관료들이 줄줄이 탄핵을 받았고 이무라는 관리는 처형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민씨 가문이 얼마나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만큼 많은 적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1410년
제주도로 유배된 두 형제는 자결을 강요받아 생을 마감했습니다. 제주도는 당시 조선의 최남단 유배지로 사실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15년에는 동생들인 민무율과 민무애마저 불충 혐의로 탄핵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궁중의 노비 소송 문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결국 이듬해 모두 죽음을 맞이했죠. 이로써 민씨 사형제는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고 한때 조선 최고의 권세를 누리던 여흥 민씨 가문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들의 누이이자 태종의 왕비였던 원경왕후의 처지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인 태종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동생들이 모두 화를 당하면서 폐위 논의까지 나올 정도였죠. 민무고와 민무질 형제의 최후는 조선시대 외척의 위험한 위치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태종의 외척 제거 정책은 왕권 강화를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한 가문의 비극적인 몰락을 의미했죠. 이들의 이야기는 권력의 무상함과 조선시대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